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백송의 검사 출신 김성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인터넷에 게시된 악성 댓글이나 악성 게시글의 내용이 도저히 견딜 수 없을 때 피해자 입장에서 형사상 어떠한 대응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악성 댓글이나 악성 게시글을 쓰는 사람을 형사처벌시키는 것이 항상 가능할까요? 악성 댓글을 명예훼손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그 내용이 단순한 의견의 표명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피해자를 조롱하거나 비꼬기만 하고 사실관계에 대한 언급이 없는 댓글은 의견 제시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돼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의견 제시의 경우에도 표현에 따라서 명예훼손죄가 아닌 모욕죄로 처벌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 사실의 적시와 단순한 의견의 표명 사이에는 어떠한 차이점이 있을까요? 사실과 일치하는지 실제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표현을 구체적 사실의 적시라고 보고, 그러하지 않은 경우를 단순한 의견 표명으로 보는데 그 차이가 항상 명확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환자가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서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렸는데 그 표현이 A라는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는데 다른 병원에서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는 이상한 시술법을 사용했다고 한다면 실제 사용된 수술법이 다른 병원들에서 사용되는 것인지 확인해서 검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 사실의 적시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반면 A라는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과정이 지루하고 불쾌했다는 것은 그것이 사실인지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없고 주관적인 의견에 불과하므로 사실의 적시가 아닌 단순 의견 제시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견 표명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적시한 댓글이나 게시글이 마음에 안 들면 항상 형사 고소로 처벌을 시킬 수 있는 것일까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을 적시했다고 하더라도 공익 목적이고 게시 내용이 사실이거나 또는 게시자가 게시 내용이 사실이라고 생각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위법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어 형사처벌이 안 될 수 있습니다. 댓글이나 게시글의 내용이 거짓이어야지만 형사처벌을 시킬 수 있을까요? 적시된 댓글이나 게시글의 내용이 사실이 아닌 거짓이면 사실인 경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처벌하기 쉬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공익 목적으로 게시한 것이 아니라면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악성 댓글이나 악성 게시글에 대한 형사 고소를 위해서는 어떠한 자료를 준비해야 할까요? 악성 댓글이나 게시글을 미리 캡처해서 그 출력물을 보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그 댓글이나 게시글이 나중에 어떠한 이유로 인터넷 공간에서 삭제되더라도 캡처 자료를 바탕으로 형사 고소가 가능해집니다. 그렇다면 악성 댓글이나 악성 게시글의 작성자가 누구인지 몰라도 형사 고소가 가능할까요? 악성 댓글이나 악성 게시글을 작성한 사람의 이름은 모르고 아이디만 아는 경우에도 어떤 홈페이지에 어떠한 아이디로 게시된 것인지 특정이 되면 형사 고소를 했을 때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관련 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등을 통해서 그 게시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 등을 파악해서 수사가 진행됩니다. 따라서 악성 댓글이나 악성 게시글 작성자의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더라도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악성 댓글이나 악성 게시글에 대한 형사 고소 시 특히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보통 한 사람의 게시자가 아주 여러 건의 악성 댓글이나 악성 게시글을 게시했을 때 피해자 입장에서 이게 너무 시달린 나머지 게시된 내용 전부를 다 빠짐없이 고소 범위에 포함시키려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접근하시면 준비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뿐만 아니라 고소장을 받을 수사기관에서도 매우 부담스러워 할 수 있습니다. 즉, 명예훼손으로 처벌이 가능한 내용과 가능하지 않은 내용이 뒤섞여 있으면 수사기관에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인상을 주게 돼서 선별해서 고소를 하였다면 처벌이 가능하였을 내용도 묻혀버리는 바람에 처벌이 어려워지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표현을 고소하는 것인지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고소를 하되 처벌 가능성이 높은 표현 위주로 선별해서 고소 사실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악성 댓글이나 악성 게시글의 내용이 사실인 경우에 비해서 거짓인 경우에 처벌되기 더 쉽기 때문에 게시 내용이 거짓인 경우 어떠한 점에서 거짓인지 그 내용을 잘 정리해서 설명하고 아울러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함께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악성 댓글이나 악성 게시글에 대한 형사 고소장을 제출한 이후의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우선 경찰에서 고소인을 불러서 조사를 하는데, 이때 게시글이 왜 공익 목적이 아닌지 그리고 그 내용이 거짓이면 왜 거짓인지에 대해서 잘 설명해야 합니다. 특히 게시자의 악의적인 의도, 그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인
정신적인 피해 등에 대해서 잘 부각시켜 설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에서 보았을 때 고소 사실 자체로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보일 경우에는 게시자에 대한 확인이나 소환 조사도 없이 혐의 없음 처분을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러한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피해자를 비난하려는 상대방의 악의적인 의도에 대해서 사전에 잘 파악해서 고소인 조사 때 효과적으로 부각시켜야 합니다. 악성 댓글이나 악성 게시글에 대한 형사 고소를 했는데 혐의 없음 처분이 되면 상대방이 더욱 심하게 보복성으로 악성 댓글이나 악성 게시글을 반복해서 올리지 않을까 우려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반적으로는 고소할 때 피해자가 예상했던 것과 달리 결과적으로 악성 댓글이나 악성 게시글 게시자에 대해서 혐의 없음 처분이 되더라도 경찰의 수사 대상이 돼서 소환하는 것 자체가 악성 댓글이나 악성 게시글 게시자 입장에서 아주 부담스럽기 때문에 형사 고소를 당한 게시자가 결과와 상관없이 사건 종결 이후에는 더 이상 글을 게시하지 않는 경우도 다수입니다. 그러나 아주 반복적, 전문적으로 악성 댓글이나 게시글을 올리면서 경찰 조사도 여러 번 받아본 게시자의 경우에는 실제 처벌에까지 이르지 아니하고 혐의 없음 처분이 될 경우 보복성의 악성 댓글이나 게시글, 게시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악성 댓글이나 악성 게시글에 어떠한 방식으로 접근해야 할 것인지 확신이 들지 않으실 경우에는 이에 대한 고소 사건을 많이 다루어 본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악성 댓글이나 악성 게시글에 대한 형사상 대응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